미국도 이제 개입을 곧 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트럼프의 결정이 남아있긴 한데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미국이 개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지금 유일하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그러니까 신이 선택한 자신들의 국가가 유일하게 지금 이란이라는 시아파 이슬람 세력이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핵을 가졌다. 그러면은 히틀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위협 세력이잖아요. 안녕하세요. 경제 스토리텔러 김창익 작가라고 합니다. 최근에 그 비트코인의 시대라는 책을 쓰고 시청자분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전쟁이라고 봐야죠. 본격적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아야톨라 호메네이 그 신정 정치 지도자의 어떤 제거까지 언급을 한 상황이고, 미국도 이제 개입을 곧 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트럼프의 결정이 남아있긴 한데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미국이 개입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그 중동에 대한 어떤 패권의 어떤 그 제어권, 통제권을 잃지 않으려면 100%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끝나가지고서는 그 미국의 어떤 그러니까 패권이 유지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어떤 식으로든 개입을 할 거예요.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미국의 항공모함이 최종적으로는 개입을 해야 될 겁니다. 2020년에 그 이란 전쟁이라는 브런치 북을 그 브런치 스토리에 올렸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라고 이제 결론만 이제 얘기하면 뭐라고 썼었냐면, 그 이란 전쟁은 이스라엘의 미사일로 시작돼서 미국의 항공모함으로 끝날 거다, 이렇게 마지막 정리를 해놓은 글이 있어요. 그게 이제 2020년 이제 그 미국의 정권이 바뀔 때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설 거라고 예상되면서 이란 전쟁이 반드시 날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이제 그 얘기를 좀 이따 이제 방송을 하면서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미국의 개입을 할 거고,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되면서 이 전쟁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종식이 될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 상황이에요. 전쟁의 당사자인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결정이 남아있고, 그리고 전체 세계의 컨트롤러 조종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 트럼프가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리고 그 반대 세력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제 이란 내부의 어떤 혁명 세력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개입을 하려고 할 텐데 그들의 힘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중동 정세를 보시면 어느 정도는 좀 판단을 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패권자의 어떤 욕구, 그 다음에 그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네탄야후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호메이니의 욕구, 그리고 왕정을 복귀시키려고 하는 어떤 팔레비 왕조, 지금 미국의 망명에 있는 그런 당사자들의 욕구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권력에 대한 이기심이거든요. 권력에 대한 인간의 욕망, 그리고 뇌 이익을 지키기 위한 이기심이거든요.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보면 어느 정도는 높은 확률로 예측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긴급 공습을 진행하게 된 배경과 네타냐후의 속내는 무엇인가요? 오늘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스토리의 그 축이, 원래 중동 정세는 화약고거든요. 그 이제 전 세계 화약고인데 언젠가는 전쟁이 나고 언젠가는 갈등이 생겨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서방 세계가 석유라는 자원을 이제 이권을 이제 빼앗아 가기 위한 구조, 그리고 그 자기네들이 이권을 지키기 위한 중동 당사국들의 어떤, 그러니까 종교로서는 순교, 그리고 이제 이런 구도에 있어서는 어떤 피해자, 어떤 의식들이 있어요. 이런 의식들 속에서 어떤 계속 갈등이 빼앗고 지키려는 과정이잖아요, 중동이라는 게. 그럼 그 과정에서 반드시 갈등은 생기는데 그걸 누군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갈등이 생기죠. 근데 그 갈등이 왜 하필 지금 이 순간에 났나 라는 거예요. 갈등은 언제든지 표출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러면 그런 기준에서 보면 누구의 책임인가, 이번 전쟁이. 일단 그게 좀 관심사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당사자들은 지금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이 전쟁이 어떤 식으로 결말이 지어질까라는 걸 한번 예측해 보는 거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변에 있는 이해 당사자들, 중국, 러시아, 그리고 팔레비 왕조,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다른 이제 순위파 중동 국가들은 이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거나 키우기 위한, 아니면 손해를 이제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전략들을 취하는가를 한번 이 세 가지 이제 관점에서 이번 그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을 지켜보고 판단하시고 예측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어떤 관심은 이 중동의 어떤 지역적인 어떤 이 불안감이 그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잖아요. 냉정하지만 사실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투자의 어떤 금전적인 이득이 된다, 또 손해가 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는 지금 죽고 죽이는 싸움을 하는 건데 이런 걸 바라보고 있다는 게 인간의 어떤 윤리적으로는 좀 안 맞는 측면도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의 관심은 이 전쟁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가 아니면 투자자로서 어떤 이제 투자 관점을 갖는가 이게 중요한 거니까 냉정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기적이니까 일단 결론만 얘기하면 이번 이란 이스라엘 전쟁, 이란 전쟁이라고 하죠 그냥. 이란 전쟁의 결정적인 책임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 전쟁은 2023년 10월 7일 날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 무장 세력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뚫지 못했지만 소수 뚫었어요 몇 개. 그래서 아이언돔을 뚫고 공격을 가한 미사일 공격으로 시작됐죠. 그게 이제 이번 이란 전쟁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장단체인 하마스는 실질적으로는 이란이 지원해주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이스라엘을 제거하기 위한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 헤즈볼라, 그리고 후티 반군 등이 이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위탁자들, 그러니까 대리자들이죠. 프락시라고 하죠. 그 하마스가 공격한 게 왜 2023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 라는 거예요.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11월에 있는 대선을 앞두고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걸 마무리 지려고 했어요.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트럼프 정책이에요. 아브라함 협정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네타냐후와 빈살만이 동맹관계, 평화협정을 맺게끔 해서 그 정치적인 어떤 외교적인 어떤 역학관계로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인 이란, 수니파의 적대 세력인 시아파 이란, 이슬람 혁명 세력을 찍어 누르려고 한 병법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아브라함 협정이에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건 알다시피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공통의 조상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협정이란 이름으로 트럼프가 원래는 2019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16년부터 이제 밑작업을 해놓고 2020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평화협정을 맺게 해서 이란과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고립무원의 상태로 만들려고 했던 외교 전략이에요. 근데 조 바이든이 2020년 선거에서 이기고 그 집권을 한 다음에 트럼프 지우기를 하려고 사실은 이 협정을 폐기했었어요. 좀 자세한 얘기는 이따 뒤에 하는데 어쨌거나 2024년 재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이 아브라함 협정이 필요하다라는 전략적 판단에 이제 뒤집기에 나선 거예요. 원래는 트럼프의 전략이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원래 전 정권의 정책을 하게 되면 잘하면 전 정권의 그 몫이 되고 못하면 자기 탓이 되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정치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전 정권의 카드, 더군다나 자기 정당도 아니고 남의 정당의 카드를 다시 꺼내서 그걸 내가 마무리 지어주겠다고 하는 거는 얼마나 궁지에 몰렸다는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조 바이든은 그 물가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궁지에 몰렸었어요. 그래서 유가를 조정하는 거, 유가를 낮추는 게 관건이었는데 그 아브라함 협정을 폐기하겠다고 한 다음부터 네타냐후하고 그 빈살만이 조 바이든 정책에 협조를 전혀 안 했어요. 완전히 왕따시켜버렸어요.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정상들에게 그렇게 개무시를 당했다라는 거는 자기의 어떤 리더십이 굉장히 큰 위기에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유대 자본 세력의 어떤 본거지고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페트로달러의 한 축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에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 바이든이 그런 이제 상황이 되니까 물가를 낮추고 유가를 낮추기 위해서 빈살만과 그 네타냐후를 찾아가서 트럼프가 했던 그 선물 보따리를 내가 다시 할게. 그래서 아브라함 협정에 도장을 찍자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 협정에는 그 수니파 다른 국가들은 다 도장을 찍었었어요. 그 이스라엘 도장을 찍었었고 아랍에미리트 연합 차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장남이고 UAE가 차남이고 이제 이집트, 오만 등등이 쭉 있어요. 근데 이제 6개 국가가 이제 다 도장을 찍었는데 맏형인 이제 최종 세러머니만 남겨두고 있던 거예요. 빈살만의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빈살만은 그래도 수니파가 맹주니까 좀 그래도 이제 마지막 세레모니를 하고 또 이제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슬람 국가로서 어떻게 유대교에 손을 잡느냐 뭐 이런 여론들이 있으니까 좀 뜸을 들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뜸을 들이는 와중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제 트럼프의 그 정책은 이제 무산 변화했다가 조 바이든이 재선이라는 어떤 전략적인 어떤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내가 이거 트럼프 정책을 다시 하지 않으면 할 길이 없다. 그걸 다시 꺼낸 거예요. 도장을 찍겠다. 그래서 이제 네타냐후를 만나고 빈살만을 만나서 제발 내가 니네가 좋아하는 트럼프 선물 보따리 다시 꺼낼 테니까 제발 나 좀 살려줘.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네타냐후와 빈살만이 도장을 찍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과 팔레스타인을 고립무원으로 만드는
그 협정이 3년 전에 바이든이 오면서 폐기됐는데 그래서 얼씨구나 좋다 했는데 갑자기 바이든이 2024년 재선 선거를 앞두고 다시 그걸 도장을 찍겠다는 거야. 그러면 도장을 찍는 순간 자기는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메이니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내가 죽는데 일단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아브라함 협정에 도장을 찍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무적인 어떤 판단을 내려보면 왜 그러냐?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하잖아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하마스가. 그러면은 빈살만의 입장에서는 이슬람의 맹주예요. 자기는 순위파의 맹주. 시아파가 있긴 하지만 거의 이슬람의 80%가 순위파인데 순위파의 맹주를 자임하는 빈살만이 팔레스타인과 지금 물론 이제 하마스라는 거는 이란의 어떤 지원 세력 프락시긴 하지만 팔레스타인이거든요. 결국 그 땅은 지역 지리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싸우는데 팔레스타인은 순위파예요. 근데 순위파 지금 동생이 지금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가 이스라엘하고 동맹관계 맺고 이란을 견제하겠다. 이걸 할 수가 없죠. 이 정책을. 그러니까 이란의 판단으로는 호메이니의 판단으로는 내가 빨리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이슬람 세력들이 하나의 프레임 안에 뭉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위파와 시아파는 사이가 안 좋지만 유대 이스라엘을 상대할 때는 어쨌거나 형제거든요. 근데 이 형제 중에 하나인 순위파가 이스라엘하고 동맹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내가 죽게 되니까 이슬람이야 우리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준 거죠. 그래서 미사일을 쏘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초토화시킬 수도 있다는 걸 아는데 어쨌거나 그 아브라함 협정이 맺어지면 자기는 죽어요. 어차피 죽는 거 일단은 사우디를 이슬람의 어떤 큰 프레임 안에 일단 끌어들여야 된다. 이스라엘과 동맹관계를 맺게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전략적 판단 아래 미사일을 쏜 거예요. 하마스가. 그래서 하마스가 미사일을 쏘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의 본토를 미사일 공격하게 돼. 어차피 배후는 이란이었으니까 공격하면서 서로 공격을 주고받고 반격하다가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지금까지 2년 동안 이제 온 거죠. 이 판이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를 물리치고 오바마의 핵협정, 이란과 미국 간의 핵협정 체제로 복귀하자라고 선언한 거.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당론을 끌고 가려고 했던 거.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아브라함 협정을 백지화시키려고 했던 거. 그래서 아브라함 협정을 맺으려고 했던 사우디 빈살만과 이스라엘 네탄야후가 분노했던 거. 고기를 줬다 뺏으니까 분노했던 거. 그래서 미국의 정책, 조 바이든 민주당 정책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미국을 국제사회에서 패권 국가인 미국을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시진핑과 손잡고 왕따를 시켰었거든요. 그 완전히 바이든은 시진핑하고 네타냐후하고 빈살만 사이에서 완전히 왕따였어요.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란에게 2020년에 그 트럼프의 계획대로 아브라함 협정이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에 도장을 찍었다면 지금 이란은 완전히 고립무원의 상태로 핵 개발은 둘째치고 아마 지도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이든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어떤 우유부단한 어떤 상황을 3년 동안 끌고 가면서 2020년에서 2023년까지 이란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하마스 그리고 후티 반군 그리고 헤즈볼라들을 지원하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북한, 중국, 러시아가 있었거든요. 북한이 굉장히 결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런 시간을 3년 동안 벌어준 거예요. 바이든이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재선하겠다고 자기 정책, 민주당 정책을 그렇다고 고집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아브라함 협정을 다시 꺼내 들어서 나 좀 살려줘 하니까 모양새도 안 좋아지고 결과적으로 이란한테 시간을 벌어줬던 자기가 이란을 결정적으로 자극해서 미사일을 쏘게 만든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그 이란 전쟁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든의 우유부단함, 그리고 정무적인 판단 실수, 그리고 통제권을 잃은 상황. 그러니까 중동에서의 이스라엘한테도 통제권을 네타냐후한테도 외면을 당했었고 빈살만한테도 외면을 당했었고 시진핑한테는 완전히 그냥 무시를 당했었던 그 상황이 지금의 전쟁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면서 지금 이 전쟁이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가 관심이잖아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 일단은 당사자들의 패권자, 그러니까 호메이니와 네타냐후 그리고 전 세계의 어떤 컨트롤러인 미국의 어떤 이익, 네타냐후의 이익이 뭔지, 네타냐후가 취하려고 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 호메이니가 취하려고 하는 게 뭔지, 트럼프가 여기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주변국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이 그러면 이 국면에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건지, 또 그 이란의 배후인 중국 시진핑이 이 국면에서 뭐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보면 그 공통분모를 모아 보면
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정도는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물별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지금 베냐민 네탄야후, 그러니까 이 전쟁의 최대 당사자죠. 그 베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금 현재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건가? 라는 거죠. 베냐민 네탄야후 총리가 원하는 거는 일단 이란의 핵포기예요. 완전한 핵포기. 이란은 지금 중동에서 유일한 이스라엘의 위협국이에요. 이제 시아파 이슬람 세력이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을 해서 팔레비 왕조를 몰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왕정을 몰아내고 신정 정치로 돌아온 거 복귀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외친 게 그러면 시아파 이슬람 국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팔레스타인을 몰아내고 뭐 그들의 눈에 보면 이스라엘은 영토를 빼앗은 강도들이죠. 그래서 돈으로 자기 나라를 세우고 팔레스타인을 탄압하는 국가죠. 그러니까 이슬람 형제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세력 강도 깡패 국가인 거예요. 그 하메네이 눈으로 보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하나야 하나. 그 하메네이 눈으로 보면 그 이슬람 혁명 세력의 눈으로 보면 이란은 그레이트 사탄, 세이튼, 큰 악마, 이스라엘은 큰 악마 옆에 붙어서 그 중동에서의 어떤 강도짓을 하고 있는 작은 악마거든요. 혁명 세력이 만든 헌법에 이스라엘을 제거해야 될 국가로 인정 안 할 테니까 세력으로 명시를 해놨다고 해요. 근데 이 세력이 6개월 뒤면 핵탄두를 개발할 수 있는 핵 농축 기술까지 왔어요. 그동안 아까 얘기했듯이 바이든이 시간을 벌어주면서 핵 농축 기술이,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 기술이 90%? 60%인가 90%인가 아무튼 정확한 기술 수준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지금 가까운 시일 내에 실제로 핵탄두를 개발할 수 있다라는 상황까지 오니까 절박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민들은 항상 홀로코스트의 어떤 피해를 본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트라우마가 강하거든요. 절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옛날 나치들한테 당했던 히틀러한테 당했던 그런 어떤 홀로코스트의 어떤 비극 같은 것들은 절대 겪으면 안 되는 이제 그 어떤 교훈? 트라우마가 있죠.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러시아도 상대적으로 좀 친하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러시아 그 막스도 러시아 그러니까 유대인이었고 공산혁명을 했던 세력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핵심 인력들의 어떤 교류, 이동 이런 것들 때문에 러시아하고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사이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지금 유일하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신에게 선택받은 선민 사상을 가진, 그러니까 금수저죠. 그 신의 선택 입장에서 보면 금수저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선택한 자신들의 국가가 유일하게 지금 이란이라는 시아파 이슬람 세력이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핵을 가졌다. 그러면은 히틀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위협 세력이잖아요. 히틀러는 핵이 없었어요. 핵을 개발하려고 했지. 미국이 먼저 맨하탄 계획을 개발하면서 이제 전세가 뒤집힌 거잖아요. 근데 이란은 핵을 갖게 되면 역사적 비극이 훨씬 더 심각한 비극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민들 그리고 이스라엘 국민들을 대변하는 어떤 극우들 이런 세력들이 볼 때는 그리고 슈퍼 보수, 그 세계 네타냐후와 극우 그리고 슈퍼 보수가 이제 전통 보수가 연정을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연정을 하지 않으면 네타냐후의 정권이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 극우들이 원하는 어떤 이 욕구를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네타냐후는 이란이라는 적대 세력 그리고 핵을 갖게 되는 이 세력, 그러니까 호메이니가 이끌고 있는 이슬람 혁명 세력 그리고 이 혁명 세력이 추진하는 이 핵무기 발본 세곤해야 돼요. 네타냐후가 원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는 이란의 핵의 완벽한 포기예요. 그리고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호메이니가 어떤 입지가 계속 약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만큼 호메이니가 군사력이 세지도 않네, 그리고 내부 장악력이 세지도 않네. 그러니까 국민들도 그렇고 혁명세력 내부에서도 좀 생각했던 거랑 다른데 뭐 이런 기류가 있어요. 국민들은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아니 뭐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시아파 이슬람이다 이런 종교 어떤 사상이나 이러면 두 번째죠. 일단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굶으면 죽는데 무슨 알라신이에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아파 이슬람 혁명 세력 때문에 이란이 계속 미국한테 경제 제재를 당하니까 더 이상 이제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데 고매한 사상,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은 두 번째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과반수 이상의 이란 국민들도 이슬람 혁명 세력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여론조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내친 김에 아예 지금 호메이니의 그 신정 정치 세력을 다 몰아내자. 그래서 친서방 이제 정권을 세우자. 그게 이제 팔레비 왕조였는데 이슬람 혁명 전에 어떤 이란의 정치 세력은 왕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팔레비 왕조의 왕정이었어요. 근데 이 왕정을 그 신정 정치라고 해서 종교 지도자가 이 왕의 권력을 탈취한 거죠, 다시. 그러면은 이 신정 세력을 몰아내고 하메네이를 몰아내고 다시 팔레비 왕조가 됐건 팔레비 왕조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제3의 어떤 시대가 됐건 왕정이 됐건 공화정이 됐건 어쨌거나 형식은 잘 모르겠으나 신정 정치를 몰아내고
다시 친서방 국가를 만들자는 거죠. 친서방 국가 이꼴 친이스라엘이죠. 이게 이제 네타냐후가 원하는 거예요.